안녕하세요. 경륜의 모든 이야기를 속도감 있게 전달드리는 스피드뉴스 아나운서 장서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피드뉴스 해설위원 배영훈입니다. 2025년의 시작을 알리며 반갑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러게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올 한 해 나는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고 반성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장서희 아나운서님은 올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당연히 경륜 팬분들께 경륜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도 하고 경주도 보고 방송 준비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저도요. 올해 경륜계에 재밌는 일들이 많아서 방송을 하다 보니 1년이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올해 스피드뉴스에서 다루었던 다양한 경륜 이야기들과 프로 선수로서 1년을 보낸 29기 신인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을 것 같으니 얼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뉴스 출발합니다. 먼저 경륜 선수라면 그리고 경륜 팬분들이라면 무조건 챙겨야 할 대상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해는 총 6번의 대상 경륜을 개최했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임채빈 선수와 정종진 선수 그들만의 세상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였지만 올해는 임채빈 선수가 우승 횟수가 많았습니다. 맞아요. 대상 경륜 예측 방송을 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임채빈 선수와 정종진 선수의 두 선수의 기량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 그 외에는 대항할 선수가 없다는 게 다소 아쉽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임채빈 선수의 독주가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얼른 새로운 다크호수가 등장해서 임채빈, 정종진 이 두 사람의 대결 구도를 바사삭 혹은 흔드는 깨뜨리는 모습을 얼른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또 팬분들도 더 즐겁게 경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대상 경륜에서 예측을 벗어난 선수가 상위권에 올랐던 그런 변수작용을 한 것으로 봤을 때 조만간 임채빈, 정종진 이 2인 체제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금방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유독 젊은 기수들의 이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가 되고요. 또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를 하는 모습까지도 상상을 합니다. 과연 어떨지 내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해 그리고 스피드뉴스에선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었죠.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기억을 하죠. 부자지간인 주광일 선수와 주정환 선수인데요. 경륜계의 한 획을 그은 레전드 주광일 선수와 29기 신인 주정환 선수를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 나눴었죠. 작년에 스피드뉴스에서 경륜 선수들의 가족관계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는데 주인공들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더 재미있었어요. 특히 저는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기억에 남는 경주 이야기들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아들 주정환 선수가 가장 기억에 남는 아버지의 경주로 꼽았던 것이 2015년 12월 26일 경주였나요? 꼴찌로 달리던 아버지가 한 바퀴를 남겨놓고 멋지게 이렇게 샥 추입을 해서 1등을 하던 장면을 이야기하셨었는데 그게 정말 기억에 남고요. 또 그때 영상은 다시 보더라도 너무 짜릿하더라고요. 게다가 주광일 선수는 여전히 현역으로 뛰고 있잖아요. 상반기에는 좋은 성적을 보였지만 하반기 들어 다소 기량이 떨어진 것은 아쉽지만 젊은 선수들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 모범적인 선수라고 봅니다. 주정환 선수도 우수급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경기에서 맞붙는 모습까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광일 선수가 아직 힘이 있으니까 조만간 그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피드 뉴스에서는 경륜 선수가 되기 위한 방법도 다룬 적이 있었죠. 자기 관리를 잘하면 오랫동안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경륜이다 보니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지만 후보생으로 선발되는 인원은 한정적이죠. 맞습니다. 경륜 후보생이 되기 위해 필기시험, 자전거와 전문 체력 측정 등의 실기시험, 그리고 면접시험까지 통과해야 비로소
최종 후보생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근 1년간 훈련을 해서 합숙하며 훈련을 해야 되니 사실 만만치 않은 과정이기는 해요. 거기에 훈련원 졸업하고 프로에 데뷔해서도 계속해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니까 정말 쉽지 않은 종목이긴 하죠. 그래도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스포츠, 바로 경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바로 경륜의 매력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또 프로에서 열심히 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해 경륜에서 진짜 다룬 콘텐츠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나눠볼 이야기는요. 올해 데뷔한 29기 신인 선수들에 대한 리뷰 간단히 해볼까 하는데요. 신인 선수들이 데뷔 전의 임팩트는 28기에 비해서 다소 약했는데 1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일취월장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맞아요. 올해 첫 대상 경륜이었던 2025 스피드온배 대상 경륜에서 선발급 결승전에 진출했던 선수들이 전원 29기 신인들이었습니다. 마치 신인왕전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죠. 맞아요. 상반기 29기 신인 선수들 이야기를 할 때 위원님께서 주목할 만한 4인방으로 꼽았던 선수들 박건수, 김태호, 이성재, 김태한 선수였습니다. 박건수 선수는 진짜 그 중에서도 특성급에서 지금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경주 기록을 살펴보니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살짝 주춤했던 시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대부분 상위권을 기록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선수 역시 특성급에서 달리고 있는데요. 특성급으로 승급한 이후에는 성적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대부분 하위권을 달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특성급 기존 강자들의 큰 장벽을 정말 철저하게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 등급 심사 때 우수급으로 강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작년 28기 선수들도 그랬듯이 특성급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내려와서 우수급에서 다시 자신감을 회복한다면 좀 더 단단한 모습으로 내년에 특성급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성재 선수, 김태한 선수도 우수급에서 준수한 성적 기록하면서 성장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성재 선수는 지난 6월 8일 시합에서 낙차를 하면서 약 2달간의 공백이 있었고 현재는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꾸준하게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강한 승부 근성과 앞선 내선을 선호하는 일관된 작전으로 인해 다소 기복이 있다는 것이 흠이지만 하반기 승강급 심사 때는 아무래도 현재 페이스를 유지해 나간다면 특성급으로 승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태환 선수 역시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요.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나가다가 지난 6월 8일 이성재 선수와 같이 낙차를 하면서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선행력이 좋은 선수지만 경기 운영 능력이 아직은 미흡한 것이 큰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수급 강자로 활약을 하면서 경험을 좀 더 쌓는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특성급 진출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로는 정윤혁, 배규태, 오은섭 선수를 꼽으셨는데 요즘 이 선수들은 어떤가요? 정윤혁 선수와 오은섭 선수는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내고 있는 반면에 배규태 선수의 기록을 보면 기복이 좀 있어요. 우선 정윤혁 선수는 아마 시절부터 이름을 날렸던 선수로서 고질적인 허리 부상으로 인해 졸업 순위가 떨어지고 선발급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는 허리 치료와 근력 보강 등을 통해서 우수급에서는 믿을 만한 강자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꾸준히 간다면 내년 초 특성급 진출이 가능하리라고 보입니다. 다만 선행력이 아쉬움이 있어서 특성급에서 인지도를 쌓아 올리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왠지 배규태 선수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배규태 선수는 초반
시원시원한 선행 승부로 팬들의 기대를 모았지만 지난 7월 5일 낙차를 하면서 상승세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페이스가 올라오고 있어서 내년에는 우승급에서 강자로 활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은섭 선수도 주목해 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승급에서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선수는 본인이 밝힌 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는 선수예요. 즉 쉽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단단하게 기초를 다지고 특성급에서 강자로 활약을 하겠다는 것이 오은섭 선수의 목표입니다. 이대로 꾸준히 자신의 길을 나아간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특성급에서 활약하고 있는 오은섭 선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전체 성적 순위를 보면요. 박건수 선수가 50위 안에 있고 100위권 안에는 김태호, 이성재, 마민준, 김태현 선수가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주목할 만한 선수들로 뽑은 선수들 중에서 절반은 그래도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네. 근 1년간 29기 신인 선수들을 지켜본 결과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내년이 기대되는 선수 누구일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29기 선수들에 대한 평가는 수석 졸업생인 박건수 선수의 빠른 성장 이외에는 28기 선수들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못 미친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 기대되는 29기 선수들을 꼽으라면 역시 부상이 발목을 잡았던 마민준 선수, 그리고 다양한 작전을 소화할 수 있는 김정우 선수, 마지막으로 선행으로 강자들을 제압해 나가고 있는 주정원 선수 등의 성장을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올 한 해 스피드 뉴스에서 다룬 경륜 이야기들은 무엇인지 하나씩 되짚어보고 29기 신인 선수들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2025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올해 정말 다사다난했는데 내년에 또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장사희 아나운서는 혹시 새 소원 같은 거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선 경륜 이 판 안에서 새로운 뉴페이스가 강자가 등장해서 경륜 팬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박진감을 더해줄 수 있는 즐거운 경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경륜 선수들도 올 한 해도 너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건강하고 다치지 않고 부상 없이 안전하게 경기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29기 신인 선수들이 내년에는 조금 더 자기 기량을 발휘하길 바라고 또 내년에 데뷔할 30기 신인들이 부디 무탈하게 프로의 세계에 입문해서 선배들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모두 올 한 해 지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새해에는 조금 더 웃는 날이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스피드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올 한 해도 함께해 주신 시청해 주신 경륜팬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